안녕하세요, 빼튜브 시청자 여러분. 방금 스타워즈 2023 런던 셀러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정말 제가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보를 와다다다 쏟아냈는데 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신작들로만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써서 이 새로운 정보들을 모두 전달해드리기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현재 배드배치 시즌2와 만달로리안 시즌3도 리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저이기 때문에 이번 셀러브레이션 공개 정보들은 이렇게 스크립트 없이 프리스타일로 제가 예고편을 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대본을 보면서 읽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소카 예고편부터 봐야겠죠. 정말 친구들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 야심한 저녁에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소카 예고편의 첫 장면은 아소카가 어떤 유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적이 어떤 곳이고 어떤 행성인지는 추측이 되지 않지만 레벨지 시리즈에 등장했던 말라코어 시스 사원의 느낌을 조금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소카는 이곳을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론 전쟁 파이널 에피소드에서처럼 두 개의 광선검을 빙글빙글 그어서 유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소카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와 함께 루카스필름의 로고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카스필름 로고 자체가 이렇게 어떤 색깔을 띈 적은 처음이라서 여기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오고 있다는 걸 약간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클론 전쟁도 그렇고 뭔가 이 로고나 타이틀이 빨갛게 빛난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고요. 다음 장면에서는 레벨즈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에즈라 브리처의 탑으로 보이는 곳에 머리가 엄청나게 긴 사빈이 헬멧을 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가 엄청 긴 게 이번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레벨즈 피날레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을 실사화한 것 같은 장면에서도 사빈이 머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빈의 머리카락 길이에 관해서는 약간 레트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사 애니마트로닉스로 구현된 진짜 귀여운 로스캣도 등장을 하고요.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까지만 하더라도 CG로 구현됐기 때문에 실제로 애니마트로닉스로 보니까 좀 더 살아있는 동물 같고 더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아소카가 어떤 드로이드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드로이드들은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 아소카가 등장했던 에피소드에 나왔던 스론데제도 퀴아의 HK-87 종류의 드로이드 같습니다. 베스카 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에너지 볼트가 흐르고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는데, 망토를 두른 친구도 있고 뒤에 총기를 달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으로 봐서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마그나가드 시리즈 드로이드하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드로이드 치고는 아소카와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스론이 이렇게 암살 목적으로 드로이드들을 쓴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 장면을 배경으로 누가 어떤 남성이 뒤에 예고편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시작이자 누군가에겐 전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권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소카의 말대로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트호의 부가기체인 셰시패드급 왕복정을 개조한 팬텀기가 드디어 실사화가 돼서 드라마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기체가 UFO를 닮은 것 같기도 한 뭔가를 들고 가는 거를 팬텀이 뒤쫓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 볼 때 뭘 매달고 있나 했는데 약간 로타랭성에 아까 사빈이 있었던 그 플랫폼의 꼭대기 부분을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도 좀 싶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의 헤라 신둘라 장군님이 처음으로 라이브 액션에 데뷔를 하십니다. 로그원에서 이미 언급은 되었고 게임 스쿼드론에서 실사화라고 하면 실사화인 데포르메로 등장을 하셨는데, 기존에 돌았던 루머대로 배우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헤라 신둘라 역할로 등장을 했고요. 아소카가 처음 등장할 때 레쿠나 분장 관련으로 말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헤라는 정말 사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 만달로리안 에피소드 시즌 3 에피소드 5에 등장했던 잽처럼 훌륭하게 분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분장 퀄리티들을 말하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우리의 불쌍한 그랜드 인퀴지터와 5번째 형제가 또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비주얼로만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은 호감과 믿음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라가 있는 곳엔 헤라의 드로이드인 차퍼도 있고요. 차퍼도 로그원에서 실사화가 되긴 했지만 좀 비중 있게 나오는 거는 이번 작품이 처음일 거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외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수염이 난 남성 캐릭터와 젊은 금발 여성 캐릭터인데, 놀랍게도 붉은색 광선검을 쓰는 포스의 다크사이드 유저로 보이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베인게시스는 아니죠. 둘의 규율을 따르는 다스 시디어스와 다스 베이더로 대표되는 정통 시스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광선검만 또 무기로 들고 다니는 그런 류의 시스 참칭자들도 아니고 실제로 포스도 씁니다, 예고편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섀도우 오브 더 시스라는 소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강해 주면서 독자적인 스토리도 풀었던 소설에서, 그리고 초기에 출판되었던 캐넌 소설인 애프터매스 시리즈에서 에콜라이트 오브 더 비욘드라는 단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줄여서 또 공교롭게도 에콜라이트라고도 불리는 이정재 씨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제목하고도 같죠. 에콜라이트 오브 더 비욘드는 시스 컬트입니다. 시스와 다크사이드를 추종하는 다크사이드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은 제다이나 시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친구들이지만, 현재 루크 스카이워커가 제다이 기사단을 다시 건국하고 있는 시점에, 왜냐면 드라마 아소카도 드라마 만달로리안과 비슷한 시간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제다이가 절대적으로 없는 시간대에 다크사이드를 추종하는 광선검도 쓰고 포스도 쓰는 이런 자잘한 세력들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신공화국이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 3에서처럼 무능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존재들의 위협은 정말로 은하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빈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레벨즈 피날레 장면의 실사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엑스윙 2대 호위를 받으면서 아소카의 T6 셔틀, 제다이 셔틀이 재건된 로탈의 도시로 돌아옵니다. 이때 잘 보면은 사빈의 헤어스타일이 아직 길기 때문에 이게 레트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소카하고 만난 사빈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소카가 8부작 드라마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앞쪽 4편은 레벨즈 피날레 이 장면의 이전 얘기를 다루고, 아소카와 사빈의 만남을 기점으로 나머지 4편은 그 이후 시점을 다룰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소카는 사빈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약간 표정이 어두운 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안 좋은 흉흉한 소식들이 돌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캐릭터를 보기 전에 신공화국의 함선들이 나오는데 이 함선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메카닉 덕후니까. 약간 몬칼라마리 크루저하고도 비슷해 보이는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기체인데요. 나중에 예고편에서 제다이 셔틀하고 크기 비교가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스트 제다이에 등장했던 라더스호의 장갑을 추가로 붙이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차이가 커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공화국이 이렇게 거대한 신기체를 운용했다는 건 좀 이례적인 사례라서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모스마, 제네비브 오라일리의 몬모스마가 안도르 이외의 작품에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 3에서도 모스마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 보니까
루머로 끝날지 아닐진 모르겠는데 확실히 신공화국의 초대 수상으로 몬 모스마가 아소카에는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론 대제독이 등장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앞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약간 레벨즈 3시즌 예고편하고 비슷하게 스론의 등장만으로도 이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론의 배역을 누가 맡았는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레벨즈 시리즈에서 스론 대제독의 성우를 맡았던 라스 미켈슨이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론의 얼굴이 실사화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실사화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론이 있는 저 공간이 이후에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모건 엘스베스라는 캐릭터가 예고편 안에서 서 있는 장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가 레벨즈 마지막 장면을 전후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스론을 드라마의 현행 시점에서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스론이 퍼길들한테 잡혀가기 이전에 약간 모건 엘스베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는 장면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아소카 예고편 말고도 이거는 또 제가 좀 이따 밤에 태진님하고 또 녹음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영화들이 3편이나 예고가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국 잔당과 신공화국 간의 전쟁을 다루는 데이브 필로니의 영화라고 해요. 그런 영화의 개봉 이전에 스론 대제독이라는 메인 빌런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 스론을 얼마나 어디까지 보여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소카가 이 스론 대제독의 복귀에 관한 루머에 대해서 말하면서 Heir to the Empire, 그러니까 제국의 후예라고 해서 스론이 처음 등장했던 소설의 제목까지 말해주면서 또 오타쿠들의 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소카는 사원 같은 곳에서 예고편 초반에 나왔던 사원하고 비슷한 곳에서 수염이 난 남성 다크사이드 유저와 결투를 벌이는데 광선검에 약간 크로스가드 같은 구조물이 달린 것도 그렇고 광선검 색도 오묘하게 다른 걸 보면 확실히 시스 계열의 다크사이드 유저들은 아니라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아마 저런 색상이나 디자인적인 차이도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스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헤라 신둘라가 장군의 신분으로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까 스론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 드라마가 데이브 필로니의 제국 내전 혹은 제국 잔당과 신공화국의 그 스토리의 예고편처럼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쇼의 마지막 부분에 영화의 기대감을 올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등장했던 금발 여성의 다크사이드 유저가 아소카의 셔틀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소카가 제다이 기사단은 아주 오래전에 몰락했다는 대사와 함께 약간 로그원에서 다스베이더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남성 다크사이드 유저가 복도에서 신공화국 플리트루퍼들을 상대로 또 복도신을 찍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우려먹는 게 아닌가도 싶긴 한데 일부러 그런 건진 몰라도 광선검을 다루는 동작이나 포스를 쓰는 모습이 뻣뻣한 것들을 보면 이것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러 시스하고 다른 시스의 또 아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좀 미숙한 연출들을 일부러 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사비는 사라진 에즈라 브리처의 홀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벌써 분위기만으로도 에즈라 실사화도 잘 된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은 아소카가 공장 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인퀴지터하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약간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잔해도 좀 보이고 제국의 함대를 건설하는 곳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인퀴지터가 제국 몰락 이후에도 남아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면 데스스타 준공 즈음에서 인퀴지터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다이들도 얼마 없었고 근데 아소카가 방랑하는 시기에 인퀴지터의 저 특유의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포스 유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제다이 생존자처럼 또 인퀴지터 생존자라고 해서
스타워즈에서 또 우려먹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탈행성으로 보이는 배경으로 이제 클론 전쟁에 등장했던 휴행 박사와 같은 기종의 드로이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번 예고편은 끝이 나는데요. 예고편 하나만으로 지금 거의 한 20분, 30분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뭔가 스타워즈가 다시 거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좀 보여서 만달로리안 시리즈 이상으로 그 느낌이 이미 2015년쯤에 한번 겪어봤던 것이긴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서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즈의 후속작을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스토리상으로나 좀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파였는데 뭐 지금도 유효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레벨즈와 그 후속작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판이 너무 커져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제국 잔당의 내전기, 그러니까 딱 이 시점 신공화국과 제국 잔당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레전드 세계관에서 그걸 하필 또 이제 뇌절 장인으로 불리는 데이브 필로니가 메가폰을 잡아서 영화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감에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또 그 조타수가 데이브 필로니이기 때문에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아소카 시리즈가 만도버스로 다시 떡상을 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영화들의 예고편 혹은 그 초석으로서 많은 톡톡한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소카 예고편의 상세 분석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3개의 영화 지금 아소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영화 3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밤에 태진님과 함께 팟캐스트로 분량을 짱짱하게 뽑아서 여러 가지 소식과 함께 저희들의 의견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드라마들에 관한 소식은 솔직히 제가 힘이 없습니다. 예고편들도 다 유출이 됐고 그 내용들도 하나같이 다 거대한 내용들입니다. 에콜라이트, 안도르 시즌2, 스켈레톤 크루의 티저가 전부 다 공개가 됐고요. 하지만 정식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기도 했고 지금 만달로리안 시즌3, 배드배치 시즌2에 관한 리뷰와 또 리뷰에서 다 하지 못한 추가 영상들도 제가 만들어야 하고 또 기타 지금 숙제 영상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관해서는 글쎄요. 영화 팟캐스트를 하면서 곁다리로 할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